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이제 파이토케미칼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토케미칼에 대한 이제 지식을 조금씩 이제 처음 듣는 사람도 있고 이제 들었던 걸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리마인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예요. 자, 약용식물의 성분이라는 건 무엇이냐? 성분이라는 것, 약용식물의 성분이라는 게 이제 즉 파이토케미칼 해석하면 뭐라고요? 파이토케미칼. 자, 학생님들 얼른 대답하세요. 식물성 쓸 수 있죠? 써보세요. 거기다가 성분 그리고 파이토케미칼 한번 써보세요. 식물성 화학물질인데 요것이 약효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약용식물의 이제 성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성분. 그러면 이것이 성분이 뭐냐면 Natural Products, 그러니까 천연 산물이다. 자, 천연 산물을 영어로 하면 Natural Product다. 자, Natural Product다. 그러니까 자연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근데 자연으로 만드는 걸까요? 우리 같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식물마다 이렇게 다 골고루 다른 성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천연물, 천연산물. 그러니까 결국 다 합치면 이게 현미채식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현미채식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1차 산물이 있고 1차 식물은 1차 산물이 있고 2차 산물이 있다. 자, 1차 산물은 뭐냐? 지금 여기 나오듯이 전분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탄수화물, 지방, 그 다음에 단백질. 식물도 다 단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1차 산물에 들어가요. 그러면 2차 산물은 뭐냐? 얘네들이 대사되는 과정에 대사되는 과정 중에 우연히 또는 자동으로 생기는 그런 물질이다. 그게 뭐예요? 이게 정유, 플라보노이드라고 보통 이게 우리 후를 쓸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플라보노이드, 배당체, 사포닌, 그 다음에 알칼로이드 등등, 뭐 리그난도 있고 그러니까 등등 이런 것들. 리그난 등등. 이렇게 해서 식물은 자체에서 자기가 필요해 가지고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바로 이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것을 자기가 만들어냅니다. 합성하죠? 자기가 만들어내. 우리는 먹어야 되는데 얘네는 자기네가 만들어내. 뭐 가지고? 어떤 작용에 의해서? 탄소,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생약학 측에 보면 이게 도표가 있어요. 이렇게 딱 도표가 있어가지고 뭘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아미노산으로 가고 알칼로이드로 가고 뭐 단백질로 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탄소 동화작용에서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도 약이 될 수가 있지만 영양물질이고 이게 그야말로 2차 산물이 훨씬 더 약효물질이다. 약이 되는 물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먹으면 영양도 다 먹고 그 다음에 약도 먹는다. 그러니까 약과 식을 같이 먹는 것이 식물이에요. 그러면 동물성 식품은 뭐냐? 영양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약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양이 너무 과해요. 단백질이 좀 적어야 되는데 그게 또 너무 많아. 그래서 고단백을 먹어야 된다. No. 과단백, 과지방 때문에 동물성을 먹다 보면 반드시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몸에. 축적이 되면서 독소가 계속 쌓여요. 여러분들이 고기 한 조각만 먹어도 위장은 너무너무 피곤해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위장이 너무 피곤하다는 건 누가 피곤해지는 거야? 간이 피곤해지는 거야. 간이. 왜냐하면 고기가 딱 들어가면 이상한 것들이 막 들어오고 그걸 이게 해소시키는 물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간이 막 그냥 너무 필요한 거야. 간이 너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간이 독소를 해독을 못 시켜줘요. 너무 한계가 넘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포마다 쌓이죠. 그러면 세포가 어떻게 돼요? DNA가 바뀌어버리죠. 그래가지고 획가닥 바뀌는 세포들이 뭐예요? 암세포잖아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무엇을 많이 먹을 때 훨씬 빨리 생긴다? 동물성 식품 먹으면 빨리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간을 너무 필요하게. 제가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한번. 이거 고기 먹으면 내가 얼마나 필요한가. 자, 뭐 실험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제 우연히 실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를 보니까. 제가 회식을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그 한약 분쟁 때는요. 뭐 어디 뭐 교수님 뭐 강의 잘해 주시니까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꼭 무슨 이런 부산이나 이런 데 가면 막 해물만 있는 그런 집에 딱 데려가는 거예요. 뭐 을숙도 뭐 거기 뭐 바다가 보이는 멋진 집이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데려가는 거야. 아, 이거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가면은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내가 피로하거나 감기 기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그냥 얼쩡얼쩡 그냥 하얀 밥이라도 먹고 뭐 조금 찍어 먹었다 그러면 단박에 감기 들어요. 면역력이 떨어질라 하는 참에 뭐가 들어왔어요? 아, 나쁜 게 들어와 버리니까 그냥 탁 떨어진다. 너무 정확해요. 이제 그러고 또 한 번은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회식할 때인데 아니 그 뭐 등심 그 굽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뭐 새카맣게 탄 거 요새는 새카맣게 타면 안 먹더라고. 다 이렇게 버리더라고요. 그거를 갖다가 먹으라고 하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상치 뭐 무슨 이파리 뭐 깻잎 이파리 뭐 몇 겹을 해가지고 한 조각 딱 먹은 적이 있어요. 딱 깨니까 5시에 일어나야 새벽기도 가는데 딱 6시에 깨버렸어요. 새벽기도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거 하나 들어가 놓으니까 몸에서 막 이거 그거 분해시키느라고 아마 간에 있는 힘까지 다 가가지고 굉장히 간이 필요했나 보다. 깜빡 차니까 1시간 더 잤어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뭐냐면 고기 한 조각이라도 먹으면 1시간 더 잘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무뎌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야. 그냥 그렇게 패턴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무뎌서 모르다가 나중에 뭐로 가는 거예요? 질병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까 이제 다니엘의 나이 정도 된 우리 고등학생들 보고 뭐라니 너희들이 다니엘과 같이 뜻을 세우지 않으면 너희들도 30, 40 되면 똑같이 가게 돼 있다. 예외가 어딨냐. 정신 차려서 이렇게 좋은 교육이 있을 때 잘 받아서 가면 좋겠다. 누가 강요하겠냐.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된다. 뭘 어떻게 선택하냐. 생각을 바꿔야 된다. 자,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뭐 거의 채식했어요. 그러고요. 뭐 계란 거의 안 먹어요. 멸치 뭐 어쩌다가 먹죠. 고기요? 안 먹어요. 생선은 가끔 먹을 때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그 어떤 글을 쓰면서 제가 이제 논문 하나 만들어 볼까 하고 글 쓴 게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안식일교회는 이렇게 특권을 갖고 있으면서 대충 적당히 넘어가다가 손해를 보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손해를 보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을 이렇게 내려서 규례도 지역해서 다 방법을 다 가르쳐줬다. 요것을 지키면 애굽의 질병 하나도 안 주겠다 그랬지. 적당히 지키고 뭐 이렇게 하면 병 안 주겠다. 이렇게 써놓은 데가 없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정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한 한 정확해야 됩니다. 성격적으로 저도 뭐 덜 정확하긴 하지만 말입니다. 가능한 한 똑부러지게 하는 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래도 먹는 거 하나는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분이라는 것이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왜 전문가 이눌린이 나왔느냐 하면요. 여러분들 지금 식물 분류를 딱 다시 합니다. 균조류, 그 다음에 뭐예요? 지으류, 선태류, 양치류 다 이해되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나자식물, 피자식물,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단자엽식물, 쌍자엽식물, 그 다음에 쌍자엽식물에 갈래꽃, 통꽃, 갈래꽃 이렇게 가면 쫙 물질이 분리되는데 다 전분이 들어있어요. 왜? 탄수화물 만들어야지 자기 먹고 사니까. 포도당에서 전부 포도당을 갖다 이렇게 폴리머 이렇게 중합을 해가지고 다 이제 탄수화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딱 지금까지 알려진 거에서 한 2 종류의 식물. 그건 뭐냐면 아주 고등한 식물. 뭐죠? 제일 고등한 식물?
국화과. 그 앞에 침반지에 해당되는 거? 도라지과. 이 두 과는 하나님께서 전분을 넣어놓지 않으시고 이눌린을 넣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총체적으로 탄수화물의 두 성분이 전분과 이눌린으로 나뉜다는 것이에요. 놀랍죠? 예. 이눌린. 그러면 뭐가 다르냐? 전분은. 전분이라는 것은 글루코즈가 1, 4 결합을 한 거다. 그게 무슨 소리냐? 자, 이렇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루코즈가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각형이네. 이렇게 육각형 되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눴는데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가 1, 2, 3, 4거든요. 이렇게 빼죽 나온 데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쪽에서는 4 위치에 OH와 1 위치에 H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OH, H, OH 이러면 이게 물이 떨어져 나오면서 결합을 딱 해버립니다. 물이 떨어져 나오면서. 물은 뭐죠? 물은 H2O잖아요. 그럼 OH 한 분자하고 H가 결합해서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 H, 그러니까 팔이 항상 HOH, HOH 이렇게 나가는데 한쪽에는 OH하고 한쪽에는 H가 딱 물이 형성되면서 이 선이 딱 연결돼 버려요. 그렇게 되는 걸 갖다가 결합이라고 그러는데 그 결합이 1위치하고 4위치가 결합이 돼가지고 쫙 체인이 돼가지고 14, 14, 14, 14 이렇게 나가면서 전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루코즈가 여러 개 붙은 게 전분이라는 얘기예요. 글루코즈가 여러 개. 딴 거 말고 글루코즈가 쫙 여러 개 붙은 거. 폴리머라고 그래요. 중합체로 붙은 것이 이게 그러니까 축합이라고 그래야지 물 떨어져 나가니까 연결이 돼가지고 쫙 붙은 게 이제 전분이에요. 그러면 이눌린은 뭐냐? 이눌린은 글루코즈가 아니고 글루코즈하고 구조가 조금 바뀌어서 알코올형이 아니고 케톤형으로 됐다 그래요. 알코올형이라는 것은 CH2OH를 얘기하는 건데 CH2OH 알코올이에요. 요게 얘는 케톤으로 돼 있다 구조가. 그래서 프룩토즈가 되고 글루코즈가 되는데 요 프룩토즈 글루코즈. 자, 그럼 여러분들 글루코즈 프룩토즈를 뭘 계산하시면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설탕이 있죠. 설탕. 이거 안 좋다고 하는 설탕. 그 설탕이 두 개의 단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당체입니다. 2당체. 그러면 그 설탕은 뭐하고 뭐가 되어 있냐? 글루코즈하고 프룩토즈가 한 분자씩 딱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슈크로즈예요. 설탕이 슈크로즈입니다. 그래서 그게 딱 붙어 있는데 글루코즈만 딱 띄어서 쫙 붙어 있는 게 전분이고 프룩토즈만 딱 띄어서 이번에는 1, 2 결합을 합니다. 1, 2 결합. 1위치하고 2위치. 이쪽에 있는 1위치하고 저쪽에 있는 프룩토즈가 1, 2 결합을 하면 그게 바로 이눌린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스타치하고 이눌린이 생판 다른 것이 아니라 2당을 형성하고 있는 글루코즈와 프룩토즈가 있는데 글루코즈가 쫙 연결돼 가지고 체인이 되어 있는 것은 스타치라고 그러고 프룩토즈가 1, 2 결합을 해서 쫙 붙어 있는 것은 이눌린이라고 한다. 그런데 식물을 섹션을 딱 해보면 전분은 동글동글하게 현미경에 나타나요. 전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전분 모양도 다 달라요. 뭐 쌀에 있는 전분 모양, 밀에 있는 전분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약학과 1학년 들어가면 4학년제 때는 1학년 들어가면 그런 거 가루 해가지고 다 봐요. 현미경으로. 보면은 밀 전분하고 쌀 전분이 어떻게 생겼는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눌린은 딱 섹션할 때 안 나타나. 그래서 요 섹션한 부분을 갖다가 95% 이상의 아주 순수 알코올에다가 하룻밤을 딱 재놓으면 뭐가 빠져나가냐면 물이 빠져나가요. 물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동그란 결정체가 돼가지고 세포벽에 동글동글하게 붙어요. 아하, 이눌린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눌린이 있는 거는 전분이 거의 없어요. 전분이 있는 거는 이눌린이 아직까지는 안 보여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등한 식물하고 뭐 찐빤지 사람하고 뭐 지능을 갖고 있는 존재하고 지능이 별로 없는 개나 돼지하고는 구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식물도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는 건 참 놀라운 사실이죠. 예, 그래서 정신력을 가지고 있고 머리를 굴릴 줄 아는가 이런 것은
하나님도 구별하시는구나. 왜? 거기에 이제 교류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디글루코즈는 포도당이라고 보통 말을 하고, 그 프룩토즈는 과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과당. 아시죠? 과당. 과당과 포도당. 그 과당 중합체인 다당류를 이눌린이라고 하면서 식물계를 널리 분포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국화과와 도라지과의 식물에 전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고 저장물질로 이눌린이 함유되어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눌린 가지고 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도라지과하고 국화과는 그렇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카라이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당체라는 뜻이에요. 당체. 그래서 모노사카라이드 그러면 단당체, 올리고사카라이드 그러면 과당체. 과당체. 과라는 거는 올리고라는 건 한 당이 몇 개가 붙어 있다. 많지는 않다. 한 서너 개 붙어 있는 게 과당체입니다. 그래서 이 과당체가 몸속에 들어가면 당 수치를 절대로 올리지 않아요. 모노사카라이드가 들어가면 탁탁탁탁 올립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모노사카라이드가 되지 말고 올리고당 정도로 우리가 먹어서 필요할 때 분해돼서 올리든지 조절하게 해라. 제가 또 저번에 얘기했지만 올리고당이나 다당체는 당이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거라 하나쯤 붙였다 띄었다 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단당체는 어떻게 해요? 딱 들어가서 당 수치를 팍 올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애들에게는 가능한 한 단 거 먹지 마라. 단 거는 단당체니까 먹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올리고사카라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폴리사카라이드가 있습니다. 폴리사카라이드. 그 다음에 슈가 애시드가 있는데 그게 L-아스코르빅 애시드가 있고요. 슈가 알코올이 있는데 보통 여러분이 껌 씹을 때 자일리톨, 사클리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일리톨 같은 게 슈가 알코올이다. 알코올이라는 거예요. 톨, OL 그러면 알코올에서 OL 따온 거예요. 그래서 당알코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당알코올들이. 자, 그런 거는 우선 올리고당 많이 나오니까 이게 과당이란 뜻이구나. 과라는 거는 지나치지 않다. 이게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을 갖다가 이렇게 과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과자예요. 똑같은 과자. 그래서 과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류가 나오는데 지방류는 뭐 여러 가지 지방산이 있는데 식물 지방류는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침착되어 있는 것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지방류 중에 이제 우리 그 라이스 브레인이 쌀겨라고 그랬죠. 이제 쌀겨라고만 순수 알고 있으면 그거는 좀 이렇게 학문적인 용어가 못 되고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라이스 브레인이라는 영어를 가지고 하면은 그게 용어가 돼. 논문 용어가 돼. 논문에 나올 때 라이스 브레인이라고 그래요. 자, 라이스 브레인이라고 영어 써드릴게요. 자, 라이스. 자, 왜 우리는 왜 라이스 브레인을 알아야 돼요? 쌀겨에 살고 죽는 우리. 우리 뭐라고 이름을 지어요? 뭐라고 할까요? 무슨 당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무슨 당이에요? 옛날에 예수당이 있었거든요. 현미당. 그래서 우리는 현미를 얘기할 때 라이스 브레인을 모르면 안 돼. 현미 안다고 하면서 라이스 브레인 논문이 막 나오거든. 라이스 브레인 논문이. 그러면 쌀은 뭐예요? 브라운 라이스. 논문 보면 라이스 브레인 앤 브라운 라이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양쪽 다 실험을 같이 해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우리 통밀도 해야 돼. 얘만 알면 안 돼. 통밀도 알아야 돼. 우리가 빵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서양 빵이지만 먹어야 돼. 자, 그러면 뭐예요? 밀가루 아니 밀은 뭐예요? 물은 뭐라고 그래요? 통밀은 뭐라고 그래요? 홀 휘시라고 그래요. 휘 WHEAT가 이게 밀이야, 밀. 그러니까 뭐야 말하면 전밀이란 전밀. 근데 우리말로는 통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와이프인이 뭐라고 썼겠어요? 홀 휘시라고 그랬겠죠. 브라운 라이스라고 썼겠죠. 그 사람 한국말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뭘까요? 자, 힌트. 라이스 브레인이 쌀겨니까 밀기울은 뭘까요? wheat bran, wheat bran 이렇게 나옵니다. wheat bran 가지고도 이거 많이 썼어요. 근데 요새 무슨 말이 나오냐면 rice oil, wheat oil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라이스 오일만 뽑아가지고 우리가 추출해 보니까 기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약학한 사람은 기름이 많대요. 뭐 기름 가지고 뭐 나오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떤 분은 또 어떤 외국인은 라이스 오일 가지고 라이스 오일 쌀기름 가지고 실험을 딱 해봤어요. 그랬더니 not fiber, 그러니까 섬유질이 아니라 요 라이스 오일이 콜레스테롤 치를 팍팍 내려준다. 이런 논문을 또 썼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여줬습니다. 고등학생들. 그래도 뭐 영어 잘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패티 애시드라고 그래도 이 식물에서 나오는, 지금 식물이죠, 이게. 식물에서 나오는 지방류나 지방산, 패티 오일, 패티 애시드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대체로 좋다. 대체로. 나쁜 것도 가끔 있어요. 저기 무슨 팜유 같은 거. 여러분들 팜유가 식물성유라고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포화지방산이에요. 포화지방산은 우리에게 안 좋은 역할을 해요. 불포화지방산이어야 돼요. 근데 그걸로 뭐 만들어요? 라면 튀기죠. 그렇죠? 라면 튀겨요. 그래서 알아서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로 넘어갑니다. 단백질, 여러 생합성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진 지방족, 방향족 아미노산이 다수 펩타이드 결합한 고분자 화합물로서,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거는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이 물이 떨어져 나오면서 결합하는 걸 갖다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펩타이드부터는 우리가 아미노산이나 펩타이드부터는 다 단백질의 영역 속에 다 집어넣습니다. 왜? 저쪽에서 분해되어 오면 아미노산이고, 아미노산이 자꾸 결합을 하면 뭐가 될까요? 프로테인이 되죠. 프로테인과 아미노산, 당과 카보하이드레이트, 이런 게 다 연결되는 하나의 관계, 시리즈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세포질과 핵질 안에 용액상으로 존재하지만 종자 중에서는 종피에 가까운 알레우론층 등에 많이 있다. 그래서 이 껍질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에보다도 껍질에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껍질을 절대 벗기고 먹지 않는 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몬드까지 벗기는 사람이 있어. 아몬드. 그 벗기기도 힘들잖아요. 호두도 다 벗기고. 이게 병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귤 먹으라 그러면 껍질 벗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하얀 거 요만한 실 같은 것까지 다 벗겨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암만 먹으라 그래도 깜빡하고 또 벗기고 앉아가지고 또 벗기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잘 들어야 돼? 습관이 잘 들어야 돼. 습관이. 공부하는 습관 잘 들면 저절로 공부 잘합니다. 좋은 먹는 습관 잘 들면 저절로 건강해집니다. 제가 습관 바꾼 사람 중에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그래서 단백질도 껍질에 들어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종피에 가깝다라는 말은 껍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 식물에 있는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동물성 단백질하고는 진짜 잽이 안 되는 단백질이에요. 동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 먹겠다고 단백질 먹으면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각종 걔네들은 독소가 얼마나 많은데 식물 독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동물이 죽을 때는요, 엄청나게 독소들이 다 살 속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독소가 어디 많아요? 잎에서부터 항문까지 독소가 너무 많고, 우리가 그 다음에 박테리아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펀자이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들이 죽을 때 다 어디로 들어가요? 살겠다고 살 속으로 다 들어간대요. 근데 그게 좀처럼 잘 끓여도 잘 안 죽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는 백해무익이라는 것이 지금 자꾸 밝혀지고 있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채식을 안 하니까 뭘 들고 오면서 채식하자고 그래요? 환경 문제를 들고 와서 환경하고, 그 다음에 동물 애호하자 뭐 이러고 이제 변죽 올리면서 들어오는 것이지, 사실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도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이고, 이제는 채식을 해가지고 비실비실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욕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식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골고루 잘 이게 갖춰서 먹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일요일 교회에서 딱 우리 교회 들어오니까요, 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기운도 하나도 없고, 일요일 교회들은 펄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도 물론 기운이 펄펄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여기 오니까 나보다 더한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특히 목사님 사모님들이 옛날 얘기입니다. 다 초라해 그냥. 물론 화장도 안 한 것도 있지만은 아무튼 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툭 치면 넘어질 것 같아. 이렇게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랬더니 보니까 채식을 다 엉터리로 한 거야. 채식한 건 잘했어요. 그 옛날에도 잘했는데 엉터리로 채식한 거예요.
제대로 못 하신 거야. 그래서 이제는 채식을 좀 바르게 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려야겠다. 제가 이제 약학적으로 가르치니까 조금 그래도 믿어도 되시잖아요. 그죠? 영양학적인 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양학 따지다 보면 뭐가 과단백, 과지방이 더 영향이 있는 것 같으잖아요. 그러니까 영양학이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다 우리를 망가뜨린 거니까 이제는 영양하고 약학이 밸런스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를 자꾸 배우시면서 습관 들이셔야 되겠다. 그래서 총대 메고 나온 건데 저라고 뭐 완벽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이제 늘 간구드리면서 주시는 방법을 자꾸 도입을 해야 되겠죠. 아침에 새벽 기도를 왜 할까요? 그날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새벽 기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꼭 교회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서라도 자기 방에서든지 뭐 앞마당에서든지 아니면 그 앞에 숲에서든지 반드시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아침에 확실히, 낮에는 할 시간 없어요. 다 먹고 살기 바빠요. 예. 확실히 하고 사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백성들, 우리 함께 SDA 멤버들, 특히 우리 현미채식당, 이 현미채식당을 진짜 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 좀 응모하세요. 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 이 당을 지어야 되겠어요. 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그 확실한,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딴짓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당진 목적이 뚜렷하고, 목적이 흔들리면 안 돼요. 중간에 가다가 왜곡된 세상 목적은 다 흔들려요. 보면 세상에 동업하다가 다 흩어지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 다 보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업해도 잘 가야 돼. 누가 주인이니까, 예수가 주인이니까, 예수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저 조금 먼저 나았고 조금 배웠다고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식물에 왁스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현미에 있습니다. 현미 다 보세요. 반짝반짝합니다, 여러분들. 겉껍질 싹 벗겨놓으면요, 반짝반짝해요. 그거 하나님이 씨에다가 왁스 입혀놓은 거예요. 상처 덜 입으라고. 자꾸 부서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싹 자기 모양 그대로 가지라고 하나님이 왁스 입혀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딱 물에 담그면 뿌연물이 올라올 리가 없어. 왁스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식물성 왁스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생약학 책에는 이제 동물성, 뭐 경납이라 그래가지고 뭐 무슨 말고래, 뭐 말향고래, 뭐 목에서 나온 거 그런 게 뭐 왁스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식물 왁스도 얼마든지 있어.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액질이 나와요. 점액질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예가 그 당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다당류예요. 다당류. 그래서 특히 유명한 그 다당체가 있는데 이 점액질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점액질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차전자. 차전자가 뭐죠? 질경이. 질경이 씨죠. 질경이 씨에 플란타산이라는 플란타산. 어미가 산 이렇게 안으로 하면은 이게 당이란 뜻이에요. 자, 플란타산이라는 자, 차전자에 그러면 질경에도 있겠죠? 플란타산이라는 점액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차전자에 들어있고 저기 질경에 들어있는 플란타산은 노인들에게 먹였을 때 굉장히 좋은 하제 역할을 해요. 이 하제는 보통 다 물리적, 화학적 하제인데 얘는 물리적 하제 역할을 해요. 물리적 하제 역할은 뭐예요? 변덩어리를 많이 만들어줘가지고 뭉글뭉글하게 해갖고 장벽을 이렇게 자극을 해서 변이 술술술술 나오게.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래서 차전자 죽을 먹여라. 노인이 변을 못 보면 차전자 죽을 끓여 먹여라. 이런 게 나옵니다. 민간요법에도 나오고 한약에 그 공부하는 데 거기도 나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런 점액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도 성분이 많지만 그 다음에 이제 껌, 레진 이런 것들, 검질도 있어요. 특히 그 두충나무 수피를 약으로 쓰는데 보면 이렇게 잎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 뭐 정동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두충 한번 사보세요. 저기 껍질 갖다 이렇게 늘리면 거기 껌이 찍찍 이렇게 일어나요. 그런 검질도 식물에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지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정유를 붙인 것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정유. 앞에 밑에 정유 나오잖아요. 정유가 이거는 액체 모양을 갖고 있고요. 이 수지는 그 성분이 똑같은 건데 그
그것이 고형화되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지 중에는 보석으로 쓰는 거 있어요. 보석. 아시는 분? 수지가 보석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식물서부터 유래했어요. 보석도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돌로 넘어간 거예요. 자, 뭐 있을까요? 진주? 그거는 식물은 아니지. 예. 이게 식물에서만 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진주는 동물의 그 조개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동물성 칼슘이 이렇게 탁탁 축적이 돼가지고 반짝반짝 나오는 거고. 이거 식물은 호박 아니야? 호박? 호박. 단추다는 거. 그거 식물에서 나온 성분 땅속에 오랫동안 이게 굳어가지고 딱딱하게 돌처럼 돼갖고 깎아야지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모략 있잖아요. 모략이 돌멩이. 근데 그게 돌멩이가 아니고 호박처럼 수지예요. 모략나무, 코미퍼라 몰몰이라는 나무가 저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데 그것이 상처가 나가지고 그 수지가 쭉쭉 나무 밑에 깔려요. 깔려가지고 거기 쌓이고 바람이 불고 흙모래지고 그러니까 밑에 땅에 가서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돌처럼 된 거예요. 모략이에요. 향이 굉장히 강하죠. 방부 역할이 굉장히 강하니까 어디다 썼어요? 미라 만드는 데 썼어요. 내장 다 버리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을 때 이 모략 가지고 이렇게 같이 버무려서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게 방부력이 있어가지고 안 썩는다 이래가지고 미라에 썼어요. 그게 모략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지치면 지칠수록 냄새가 더 강하다. 그래가지고 사대교회인가요? 7교회 중에 모략과 같은 교회가 나오죠. 사대인가요? 왜 책망이 없는 교회? 7교회 중에. 자, 맨 처음에 무슨 교회예요? 필라델피아,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구나. 맨 처음에 뭐죠? 맨 처음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잖아요.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시면 좋죠. 근데 그 중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에베소, 서머나 교회. 책망이 없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죠. 핍박받아도 계속 끈질기게 번져나간 데가 그때가 서머나 교회거든요. 그게 이제 콘스탄틴 황제까지고 100에서 313년까지. 그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그 전에 다 기억했는데 잊어버렸네. 100, 320, 320, 538. 핍박이 심했을 때 결국 그걸 다 이겨낸 교회가 책망이 하나도 없는 교회야. 다 책망이 있는데 그 교회가 결국은 모략과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략이 그렇게 해서 수지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적인 거가 여기 연결돼 가지고 수지가 뭔가를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유가 나오는데 정유 그러면은 이제 무슨 화합물? 테르펜 화합물. 그래서 모노테르펜이 있고 그 다음에 세스키테르펜이 있고 다이테르펜이 있겠죠. 모노가 하나란 뜻이고 세스키는 뜻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요것이 저도 뜻을 모르겠는데 세스키테르펜은 중간에 이제 구조가 하나가 더 많은 거 C가 5씩 올라가는데 몰라도 되시고 그냥 뭐 모노테르펜이 있고 세스키테르펜이 있고 다이테르펜이 있고 뭐 있을까요 또? 트리테르펜이 있겠죠. 이렇게 테르펜 화합물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성분들이 모노하고 세스키만 액상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는 다 고용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모노테르펜, 세스키테르펜만 넣어놨어요. 근데 이 구조가 요새는 잘 밝혀져요. 왜냐하면 기기가 발달해가지고. 옛날에는 모노밖에 못했어요. 세스키만 나오면 뭐 구조를 이렇게 밝힐 기기가 없어, 기기가. 세스키가 그래서 unknown 세스키테르펜 맨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unknown 모른다 이랬다는 거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액상으로 떨어져가지고 무슨 역이 굉장히 강하죠? 방부력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얘기도 수지, 왜 성분이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방부력이 있어서 기도에 청소를 해준다. 그러니까 맑은 공기 마실 때 무엇을 마신다? 정유를 마신다. 한방적인 용어로 볼 때는 기의 식물이다. 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식물이다. 정유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기를 잘 돌려주는 식물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유. 정유는 제가 어디에나 들어있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수지는 안 들어있는 데도 많아요. 근데 정유는 어디에나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삼수지라고 그래가지고 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식물에 들어있는 게 발삼이라고 그러는 거. 우리가 보통 향신료로도 많이 쓰이는 거죠. 발삼. 그래서 이태리를 갔더니 거기에 아마 발삼이 굉장히 발달을 했더라고요. 소스로 많이 쓰이더라고요. 걔네가 음식이 굉장히 아주
뭐라 그래? 유명하죠? 그래서 이번에 니네는 왜 음식이 이렇게 유명하냐? 그랬죠. 그랬더니 그 선생, 미식대학 선생님 교수가 왔는데 미식대학이라고 있어요. 입맛 연구하는 대학. 근데 뭐 우리가 하는 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파이토케미칼 연구하고. 자, 그런데 미식대학인데 이 미식대학의 교수 말이 뭐냐면 자기네는 레시피가 심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게티, 그 다음에 뭐 피자, 복잡하지 않다. 뭐 집어넣으면 뭐 아무거나 넣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위에 얹는 거. 그래서 누구나 만들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는 이렇게 잘 번져가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겸손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음식은 어떻겠냐? 우리 음식은 조금 복잡한 면이 좀 있죠. 그렇죠? 양념 같은 것도. 걔네는 발삼 틱 하면 그만이잖아요. 식초하고. 제가 이제 채식주의자라 그랬더니 그 안내에서 딱 뭘 갖다 주냐면 채소 잔뜩 썰어가지고 가져오고 그 다음에 발삼 한 병하고 소금하고 탁 가져와요. 심플하죠? 자기 다 고기 먹으니까 내가 안 먹는다 그랬더니 신나게 먹었어요. 아주 발삼 좀 치고 하니까 기가 막힌 맛이더라고요. 집에 여기서 못 먹어보던.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채소를 발삼하고 소금만 약간 쳐서 간 약간 맞춰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되겠다. 발삼이 말하자면 향이 잘 나는 식초다 생각하시면 돼요. 향이 아주 특이해요. 그게 6년 됐냐, 뭐 5년 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아주 또 값이 영향이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항에 오니까 그냥 발삼이 막 그냥 쫙 그거 다 사가지고 간다고 야단들이더라고요. 전 딱 2병 사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발삼이란 건 뭐냐?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정유는 액상이죠? 네, 액상이에요. 자, 그럼 얘가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성분은 테르펜 화합물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유는 형태만 달라요. 액상이다. 그러면 발삼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자, 아까 정유하고 뭐가 있었습니까? 수지가 있었습니다. 수지. 정유하고 수지는 구조적으로 볼 때는 테르펜 화합물인데 그 스트럭처에 따라서 구조가 그러니까 형태가 달라서 하나는 액상이고 하나는 뭐였어요? 고형체였죠. 땅속에서 오래되면 뭐까지 돼요? 돌처럼 단단해서 뭘 만들 수 있어요? 보석을 만들 수 있을 정도다. 그래서 그 스마트라 안식향 나무에서 호박이 나온 겁니다. 스마트라 안식향 나무에서. 그리고 모략나무에서 모략이 나왔고 유향도 있습니다. 유향. 자, 이거는 고체입니다. 그럼 왜 가운데 꼈을까요? 반고형체입니다. 걸쭉한 반고형체. 여기다가 식초 넣어가지고 만든 게 발삼이에요. 발삼. 우리가 향신료로 쓰는 발삼이에요. 그러니까 새콤하고 향기가 있어요. 거기다 이제 뭐 당맛도 조금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탁 소금 간 약간 맞추면서 요거 넣으니까요. 이야, 뭐 아주 이탈리안 레스토랑 차려도 되겠더라고요. 이탈리안 레스토랑. 지금 굉장히 유명하죠, 이탈리안 레스토랑. 제 친구는 꼭 뭐 하면 이탈리안 식당 가자고 난리예요. 꼭 그런 거 먹자고. 그런데 우리가 가서 먹을 수 있겠구나. 채소하고 빵 먹으면 되잖아요, 저렇게.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겠죠. 그래서 견과류 가져가셔서 이렇게 부셔서 가져가고 좀 쳐서 드시고. 그럼 되겠죠? 그러면 기가 막힌 한 끼 식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채식으로서 음식을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아주 발견을 했습니다. 좋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면 이런 핑계 대지 마세요. 방법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 다음에 프리테르펜이 아니고 티읕 발음을 보면 피읍을 티읕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이건 무슨 소리냐? 트리테르펜이면 굉장히 이제 분자량이 커져가지고 이제 고형으로 떨어지고 이 트리테르펜이 나무마다 풀마다 없는 식물이 없어요. 이거는 그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니까. 아까 정유가 있듯이 트리테르펜도 거의 모든 나무나 이런 데 다 조금씩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구조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정유보다는 조금 또 다른 말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트리테르펜하고 스테로이드가 뭘 만드냐면 사포닌을 만들어요. 트리테르펜하고 스테로이드에 당만 하나라도 붙으면 그게 사포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이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트리테르펜도 사포닌이라고 나눠야 되겠죠. 그러나 당만 딱 붙으면 사포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가 붙었든 2개가 붙었든 3개가 붙었든 4개가 붙었든 10개가 붙었든 그건 다 사포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삼사포닌 그러면 어떤 구조냐?
이 중에 트리테르페놀 중에 하나냐? 트리테르페놀 중에 하나다. 남말한계라 그래가지고 그런 사포닌이 존재하는 거예요. 감초? 또 마찬가지로 트리테르페놀도 아니면 스테로이드인데 트리테르페놀도 사포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 있어요? 도라지 사포닌? 이것도 트리테르페놀도 사포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식물에 이렇게 일정하지 않게 존재해요. 뭐 이렇게 여기 뭐 이런 데도 있고 저런 데도 있고 이런 폼도 있고 저런 폼도 있고 대개 무슨 맛이에요? 강한 쓴맛이 있어요. 도라지 쓰죠? 인삼도 쓰죠? 감초는 워낙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쓴맛이 가려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식물은 다 쓴맛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입에 쓴 것이 양약이다. 약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카우치쿠 같은 건 몰라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식물 색소입니다. 자, 식물 색소 중에 제일 강한 게 뭘까요? 엽록소. 자, 엽록소라면 알고 계시지 마시고 이제는 원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아니죠. 자, 클로로라는 게 녹색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카로틴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클로로필, 그렇죠? 그러면 엽록체는 클로로플라스트 착착 나옵니다. 이제 가르치만 합니다. 자, 클로로필이 색소인데 무슨 색소예요? 녹색이 녹색. 빨간 거, 노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캐로티노이드 색소입니다. 빨간 거, 노란 거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캐로티노이드 색소가 있고요. 캐로틴 색소가 빨갛고 노랗고 이런 것들이 캐로틴이고, 플라보노이드는 노랗기만 하고, 벤조키논, 이건 무슨 색소인지 저도 모르네요. 납도키논, 시코닌이 보라색 색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전에 모르겠지만 이제 이거 병원에 가면요. 목이 아프다 그러면 보라색 색소 저 안에다 발라줘요. 이 목젖 있는 데다가. 그 나중에 보니까 그게 시코닌이라는 그러니까 무슨 식물이죠? 지치라는 식물이에요. 지치.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지치라는 식물이. 이 식물이 보라색 식물이에요. 얼마나 보라냐면 뿌리가 이게 뿌리를 만지면 보라색이 묻어날 것 같이 보라색 뿌리예요. 놀라지 마세요. 근데 식물은 하얀 꽃이 피고요. 위에는 이렇게 쫙 보통 식물 같아요. 딱 캐면 꽃은 하얀데 뿌리는 보라색이에요. 이 보라색 뿌리를 갈아서 우리가 그 연고를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거기서 보라색 색소가 뭐냐고 뽑았더니 그게 시코닌이라는 물질이에요. 화학물질. 그래서 그거만 가지고 이제 뭐 약도 만들고 그렇게 되는데, 자운거라 그래가지고 막 염증 생기면 발라주는데 기가 막히게 항염이 잘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항암도 잘 된다고. 그러니까 항염이 항산화, 이게 암을 치료하는 게 항염, 항산화가 항암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자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안트라키논 요거는 조금 이제 홍색소인데 이렇게 주황빛이 타는 홍색소인데 요것이 이 알리잘린이라는 거, 그게 많이 알리잘린이라는 이 안트라키논은 알리잘린 나오죠? 이게 염료의 원료식물이에요. 에모딘이나 발발로인이나 이런 거, 세노사이드 이런 거는 이제 어디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냐면 알로에. 그래서 이 안트라키논이라는 물질은 하제로 많이 쓰는 거예요. 하제라는 의미는 뭐냐면 독소를 빼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아락실이라는, 여러분들이 먹지는 않겠지만 이 변비약이 있는데, 아락실이라는 변비약 유명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안트라키논이 많이 들어있어서 하제 역할을 하라고 변비약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을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약을 만듭니다. 여기 지금 카로티노이드에다가 베타카로틴에다가는 베타카로틴 뭐가 있죠? 요것들은 이제 그래서 이런 색소만 가지고도 항암 작용을 많이 일으키는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파이토케미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색소. 자, 그래서 그 정유를 가지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식물의 파이토케미칼 갖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파이토케미칼. 식물의 색, 맛, 향을 주는 물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떤 의사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파이토케미칼은 색, 맛, 향을 주는 거다. 그래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저는 파이토케미칼 그냥 하나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미처 못 봤는데 이 사람은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다 보이는 거야. 색, 맛, 향이 결국은 화학물질들인데 그것들이 바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약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한대. 야 그거 참 맞는 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탄닌이 나오죠. 탄닌. 자 탄닌 그러면 여러분들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우리 녹차에 많이 들어있다 이런 거 하시면 되고 녹차를 우리가 홍차에는 거의 없어요. 다 분해돼 가지고. 근데 녹차에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녹차를 먹으면 좋다고 하는 이유가 탄닌을 먹기 때문에 좋다고 그래요. 녹차에 뭐가 많아요? 카페인이 많아요. 카페인이 많아도 녹차에 탄닌을 먹기 때문에 카페인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커피는 한 모금만 먹어도 잠을 못 자고 막 가슴이 이렇게 뛰어요. 커피는. 근데 녹차는 10잔 마셔도 괜찮아요. 이상하다. 여기도 카페인이 있는데. 근데 결국은 카페인이 탄닌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작용을 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탄닌은 그 대신 이제 녹차를 갖다가 야 아깝다 3번 4번 전원 주시가 그래요. 3번 되면 우려 먹는다는데 3번 되면 우려 드시면 안 돼요. 그렇게 아까우시면 2번만 우려 드시고 마세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고 뜨거운 물 자꾸 보면은 탄닌은 다 없어져서 분해되고 홍차가 돼버려요. 그래서 갈색일 때는 드시면 잠이 안 와요. 홍차를 계속 우려가지고 뜨거운 물에 계속 우려가지고 카페인이 흘러나오게 하는 게 그게 홍차를 만드는 거거든요. 갈색. 홍차는 카페인 떡이에요. 커피보다 많으면 많지 적지 않아요. 그래서 홍차를 마셨다가 제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미국 가서. 옛날에 80년대 미국 갔을 때는요. 녹차가 없어요. 중국 사람들 그때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녹차가 없어요. 홍차를 줘도 큰 컵에다 줘요. 그거 홀짝홀짝 다 마셨다가 날밤 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날 공부는 하나도 못했어요. 그때는 이거 슬라이드를 깜깜하게 해놓고 돌려요. 이거 저거 뭐예요? 뭐지 그거? 이렇게 펜으로 돌리는 거. 그러니까 탁탁탁 깜깜하게 해놓고 이 앞에 비치는 거거든. 하루 종일 잤지 뭐 그래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굴굴 잤어요. 날밤 샜으니까. 얼마나 손해봤는지 몰라. 홍차 하나 큰 컵 마셔. 걔는 컵이 이만하니까 콜라도 이만한 데다 마시거든요. 지금은 녹차가 있어가지고 컵도 다 동양적으로 작아진 것도 있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우리 요 180cc 나오는 거 이렇게. 그래서 녹차를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아주 똘똘한 집사님이 하나 있어요. 저기 태능교회. 교수님 녹차 좋죠? 그래서 저는 팔팔 끓여가지고요. 병에다가 탁 이제 주전자에다 팔팔 끓여가지고요. 그걸 병에다 딱 넣어놓고 밤에 잘 때 딱 마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참 못 자는 거죠. 홍차를 그렇게다가 물론 다이루션은 좀 됐지만 멀겋게는 했겠지만 차로 해가지고 참 못 잤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펄펄 끓이면 안 된다. 이거는 탄닌이 우러나오게 물에 그러니까 녹색 약간 연두빛 나잖아요. 그때 먹는 게 녹차지 갈색은 이미 홍차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우스 아프리카 가려고 비행기를 탔더니 거기는 차이니스 티라고 그러면서 펄펄 끓여가지고 갈색을 해가지고 주더라고. 나보고 이제 그린티 좀 달라고 그랬더니 걔네 그린티는 차이니즈 티인데 일본 중국 티라고 그러는데 펄펄 끓여가지고 그냥 거기도 뭐 가난한 나라니까 그냥 펄펄 끓여서 그냥 많이 우리려고 그러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안 먹었죠. 왜냐면 그거 먹으면 잠 안 오니까. 이해하시겠죠? 설명을 잘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녹차는 우려서 연두빛일 때 먹는 것이지 갈색이 되면은 벌써 카페인이 많이 녹아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합니다. 그래서 탄닌은 매우 좋은 건데 생약책에서 탄닌 원료식물은 오베자 탄닌이 있습니다. 자, 저번에 가르쳐드렸죠. 산에 가서 오베자 나무는 다른 말로 무슨 나무라고 한다? 따라갔던 분들 12명이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제자 저까지 12명이었는데 한 명은 나오겠죠. 문정선이다. 빨리 얘기해봐. 또 누구? 뭐 생각 안 나죠? 12명? 어떻게 된다고? 낙엽이 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땡. 어떻게 된다고? 빨갛게 돼. 빨갛게. 그럼 북나무라고 그래. 북나무.
근데 북나무, 리을 기역, 북나무인데 그게 다른 말로 오베자나무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주에서 앞만 둘러봐도 오베주 절대 거기서 집 안 짓습니다. 왜? 더러운데? 산속에 들어가야 그 북나무에 오베자가 달려 있습니다. 오베자라는 건 오베자 벌레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알을 낳고 집을 짓는 겁니다. 근데 그 집을 섹션 해보면 식물 조직하고 똑같아. 표피 있고 뭐 유조직 있고 이래요. 재밌죠? 식물 조직하고 똑같아. 그러면 그걸 약으로 쓰는데 그 약으로 어떤 데 쓰냐? 이거 수염작용하는 약이에요. 수염작용.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추출해가지고 이 탄닌을 가지고 뭘 쓰냐면 이제 어망도 딱딱하게 하고, 어망도 이제 부드럽게 하고, 그 다음에 유산이라고 그래. 탄닌은 유산. 가죽 부드러울 유자예요. 가죽 부드러워. 그러니까 이 탄닌이 없이는 가죽 제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속껍질 벗겨봐야 뻣뻣하게 다 잘라지는데 빨리 탄닌 처리해야 돼. 그래야 보들보들하게 진다. 가죽 부드러울 유자. 너무 재밌어요. 글자도 보세요. 글자도 이제 지워도 되겠죠. 이거는. 자,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되셔야 됩니다. 아, 식물은 산물을 두 가지로 만드는구나. 자기가 먹으려고 만들고 그것이 대사가 되는 과정에 인간과 동물을 유익하게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구나. 그것이 바로 파이토케미칼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씁니다. 이 가죽 혁자죠. 여기다가 부드러울 유자로 써요. 이게 이제 탄닌의 이름이에요. 유산이라고 합니다. 탄닉 애시드예요. 원래 탄닉 애시드. 그래서 이게 탄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동물에는 없어요. 식물에만 있어요. 옛날엔 저거는 에이 쓸데없다 그러고 다 치워버렸었는데 요새는 탄닌만 가지고도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자, 내추럴 프로덕트 케미스트리입니다. 이게 다 내추럴, 그러니까 천연물 화학입니다. 천연물 화학, 내추럴 프로덕트 케미스트리. 자, 그 다음에 이제 리그난 성분을 하는데, 리그난 성분이라는 것은 리그닌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리그난 성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새 이제 이거 항암 물질, 항암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로 나왔고요. 특히 오미자 아시죠? 오미자가 옛날에는 그냥 감기약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고 별로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리그난 물질이 잔뜩 들어있는 걸 알게 됐어요. 고미신 시장들은 모르셔도 되지만 아무튼 이 오미자에는 리그난 물질이 잔뜩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기기가 발달하면서. 그래가지고 리그난을 갖다가 딱 뽑아가지고 액티비티를 보니까 작용, 무슨 효과가 있나 해봤더니 간 보호 작용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야 지금 약으로 나와 있어요. 니셀이라는 약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미자에서 뽑은 이 리그난 가지고 약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GOT, GPT 뭐예요? 간이 문제, 간 수치죠. 그게 GOT, GPT 막 올라간 거를 팍팍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야채를 골고루 잘 먹어야 돼요. 야, 내가 간 수치가 높으니까 이 녹즙을 해가지고 좀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위험해요. 녹즙을 먹으면 여러 가지 농축액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단일 성분에 못지않은 역할을 주는 거예요. 이게 약의 성분을 줘가지고 간을 막 공격해요. 그래서 간 수치가 더 나빠져요. 자, 간을 보호하겠다고 좋은 그런 식물을 찾아서 예를 들어 뭐 미나리즙 좋다고 그러잖아요. 미나리를 진하게 달여가지고 즙을 내가지고 아침 점심 한 컵씩 먹었다 그러면 간이 나가요. 그러니까 녹즙을 먹을 때는 적응을 시켜야 돼요. 조금 먹고 이렇게 해서 적응을 해서 알맞게 자기 몸이 이렇게 그 반응을 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그렇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현대 의사들이 한약을 싫어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한약이 농축액이잖아요. 간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한의원 가갖고 한약 달여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간 수치가 팍 올라가니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한약 먹지 말라고. 한약을 알맞게 잘 맞춰서 먹어야 돼. 먹는다 하더라도 녹즙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농축액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막 집어넣잖아요. 한약이 뭐 10가지 30가지 막 집어넣어서 들이끓이는 거 아닙니까 한약이.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려고 안 하죠. 근데 굉장히 또 먹고 잘 나는 사람도 있어요. 한약에 목맨 사람들 내가 한 몇 번 봤어요. 우리 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밥은 아무렇게나 먹고 안 먹어요. 그러다가 봄, 가을로 한약 2제 지어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약이 맹신하는 거야. 나는 아무렇게나 먹어서 몸이 골골할 때 한약만 먹으면 나는 산다. 이렇게 사는 사람.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주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딴 집에 저기 어디 친척 집에 오해하실까봐. 자, 그래서 일리그난이라는 게 지금 얼마나 뜨고 있냐면은 우린 거의 한약 안 먹어요. 그냥 뭐 약을 안 먹어요. 거의 안 먹어요. 특별히 그냥 건강기능성 식품이 그냥 공짜로 생겼잖아요. 비타민이나 뭐 이런 거. 그러면 그거 남 갖다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주다 이제 우리가 먹읍시다. 그런 거는 좀 먹는 경우가 있어요. 비타민이나 이런 거 사 먹지는 않고. 근데 제가 외국 가면은 이제 남편을 위해서 건강기능성 식품 하나 사옵니다. 남성들 약 있잖아요. 그런 건 하나. 왜냐면 그거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자, 그래서 건강하시라고. 이렇게 리그난이 얼마나 좋으냐가 지금 이건 정말 비밀입니다. 진짜. 웬만한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당은 알아야 되니까 가르쳐드립니다. 리그난이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요. 이제 어떤 무슨 A, B, 별 구조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별 구조가 다 있는 리그난이. 근데 지금 현재로 아마씨에 제일 많이 들어있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리그닌만 뽑으면 리그닌 양이 다 뭐 조금씩 들어있는데 우엉 같은 데도 아주 좋은 게 있어요. 우엉 그 선제 스님이라고 그 이제 요새 스님 중에 왜 이렇게 채식 요리 막 뜨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가봤답니다. 적극적인 사람들이니까 또 기회가 와가지고 슬로푸드 문화원에서 그 이태리 그 미식대학 학생들 거기 방문한다 그러길래 어이 붙어야지 그래가지고 몇 사람 같이 가자 그랬더니 못 가고 결국 문과 이가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는데 진짜 좋았어요. 진짜 좋았는데 이분이 그렇게 우엉 뿌리를 많이 쓰더군요. 우엉 뿌리를. 근데 이분은 뭐 파이토케미칼도 모르고 모르는 분이야 그냥. 이게 뭐 음식에 뭐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뭐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 뭐 이렇게 불교적인 그런 사상 속에서 이제 음식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짝도 잘 안 맞아. 뭐 이것도 없고 뭐 없는 것도 있고. 근데 주로 이제 풀하고 이제 견과류를 많이 쓰고 또 버섯도 쓰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만드는 음식을 이렇게 만들고 있더군요. 근데 그분이 만드는 그 장소가 좋은 거예요. 기가 막힌데 집을 마련해가지고 멋지게 그 제자들을 기르면서 매스컴을 타가지고 지금 뭐 외국까지 가야 된대요. 근데 아주 피로해 보이더라고. 입술이 다 터지고 이렇게. 그래서 참 이렇게 옆에서 뵙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근데 이렇게 딱 승복을 입고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그냥 뭐 얘기를 하는데 별 얘기 아니야. 그냥 이렇게 별 얘기 아닌데 그 스님이라는 그런 특수성과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완전히 채식만 가지고 한다는 게 이제 좋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텃밭이 있어서 또 이렇게 기르는 것도 있고. 자,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근데 우엉을 너무 많이 쓰는데 우엉 속에 리그난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악틴이라는 거. 근데 요건 사실 서양 거잖아요. 이건 서양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비견할 수 있는 게 우리 들깨입니다. 그러니까 들깨 씨, 그러니까 들깨죠, 그렇죠? 들깨. 이게 아마씨에 못지않은 오메가3도 많이 있고 리그난도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비견을 해줄 수 있으시겠다라고 이제 답이 나오는 게 들깨입니다. 그래서 참깨도 좋지만 들깨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참깨가 식용이면 들깨는 약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들깨를 많이 드시면 좋고요. 그 대신 이제 그 산화되지 않게 쓰도록 기름도 뭐 즉석에서 갈아 드시든지, 그리고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들깨는 굉장히 산패율이 더 참깨에 비해서 더 많으니까 들깨를 잘 사용하시고, 들깨가루 넣어가지고 음식 맛없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음식 잘한다는 어느 집사님이 하도 전라도 집사님인데 너무 재는 거야. 제 앞에서. 너 못하지? 막 이러는 거야. 못하지 저는. 그 사람만큼 못하지. 그 사람은 음식을 너무너무 많이 만들었는데 나는 만들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안 하고 딴 거 하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못하는데 막 너무 재는 거야. 약이 딱 올라.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그냥 들깨가루를 막 쏟아 집어넣는 거야. 그냥 여기에도 나물에도 넣고 막 그 국에도 넣고 막. 그래서 요시 나도 들깨가루 가지고 한번 해보자. 저도 하니까 맛있다 그러더군요. 네. 들깨가 이게 참 미역국에 넣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들깨가루를 한동안 썼습니다. 아주 그냥 관리를 잘 해가지고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씨를 갖다가 굳이 먹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들깨도 된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세계적으로 건강기능성 식품에 제일 뜨는 게 아마씨입니다.
세계라고 그랬죠. 세계. 글로벌라이즈. 제일 이게 많이 뜹니다. 이게 아주 세계적으로 제일 막 지금 유행하는 그런 건강기능성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굳이 들깨로 하셔도 되는데 여기 이제 리그난이 있는데 리그난이 좋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저도 많이 가르쳤는데 2008년에 제가 이제 생각학 회장을 하면서 모든 학자들을 여럿이 이제 이렇게 컨택을 해가지고 불러드렸는데 그 중에 하토리라는 일본 박사가 있었는데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거든요. 딴 사람은 별로 몰라요, 잘. 리그난이 그런가 보다. 왜? 저는 이게 너무나 희소식이죠. 저는 이게 지금 이 파이토케미칼을 갖다가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해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리그난이 왜 좋은가를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모든 리그난, 어떤 구조라도 대장에 들어가면 대장. 근데 이 대장은 현미 채식하는 대장이어야 해요. 아무거나 먹는 대장은 안 돼요. 효과가 없더라고요. 놀랍습니다, 이거. 전 지금 과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워요. 이 현미 채식을 하고 이렇게 식생활을 잘하는 대장에 들어가면 유익균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유익균의 대표적인 게 뭐죠? 대장의 유익균? 유산균이에요. 유산균인데 지금 이제 우리 유산균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무렇게나 먹는 사람들은 유산균을 먹어야지 좀 대장이 기능을 할 겁니다. 그러면 계속 먹어봤자 소용없어요. 왜? 대장 무능하게 만드니까. 그걸 근본 치료해야 되지. 밖에서 자꾸 유산균 제제 넣어줘 봐야 그거는 약 넣어주는 거나 똑같아. 무능하게 만드는 거야. 계속 먹어야 돼. 특히 암 환자들도 소화 안 되고 간암 환자들 뭐 절대 소화 안 되거든요. 복수 차고 그러면. 어떤 분 그 목사님 돌아가신 분이 가보니까 병문안 가보니까 유산균을 이렇게 싸놓고요. 몇백 그램씩 먹는데요. 그런다고 되느냐고요, 그게. 그래서 평소에 대장을 유익균이 많도록 만들어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 현미채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대장에 리그난이 딱 들어가면요. 요렇게 다 변한대요. 요거 두 가지만 알아두세요.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엔테로다이올, 엔테로락톤. 이거는 아주 고동 수학이 아니고 고등 파이토케미칼 세어리입니다. 파이토케미칼 세어리. 지금 몇 년 안 됐죠? 아직 퍼져나가려면 멀었습니다. 이건 10년은 돼야 뭐 이 사람 저 사람 알아집니다. 네. 이 엔테로다이올하고 엔테로락톤이 딱 되는데 모든 리그난이 다 이렇게 두 개로 딱 정리가 된대요. 아직까지 지금 연구된 바에 의하면 뭐 무슨 A 리그난이든 B 리그난이든 무슨 구조든 간에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데 아주 고동 항문입니다. 요것이 딱 무슨 일을 하냐면 항산화작용, 항염작용, 항바이러스 작용, 항당뇨, 항고혈압, 항모시기, 항암 다 한다는 거야. 얘네 둘이서. 그러니까 평소에 뭐만 잘해놓으면 대장 기능만 잘해놓으면 보통 우리 리그난이라는 게 사실 저 지금 문박 앞으로에 뭘 해야 되냐면 현미에도 리그난이 있다는 걸 사실 밝혀야 돼요. 전 있을 거라고 확신이 되는데 미량이 있을 겁니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미에서 플라보노이드는 나왔어요. 트리신이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리그난은 아무도 지금 생각도 꿈도 안 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 당에서. 현미에도 뭐가 있다? 리그난이 있다. 그러면 걔가 들어가서 이렇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엔테로다이올, 엔테로락톤으로 딱 정리가 된답니다. 딱 두 개밖에 지금까지 어떤 구조는 상관없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대장에 유익균이 분해시키는 거예요. 분해시키는 거예요. 얘가 없으면 이게 안 나오니까 그럴 때는 뭘 먹어라? 논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유산균 제제와 같이 써라 이렇게 나와요. 왜? 없으면 얘는 그렇게 못 만든다. 리그난은 안 만들어가. 네가 암만 리그난 먹어라. 그래도 이게 안 만들어진다. 이게 안 만들어지면 액티비티가 안 나타난다. 쓸데없다. 똥으로 그냥 나간다. 그러니까 꼭 뭐하고 같이 먹어라? 그럴 때는 유산균하고 같이 먹어라. 그렇게 논문이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유익균 많게 해놓으면 유산균 사면 비싸요. 그거 뭐하러 사 먹어요? 먹을 필요 없어요. 잘 만들어져요. 저절로 우리 음식 잘 먹고 있으면
쫙 하고 유산균들이 잘 자기 활동을 하고 있어요. 딱 들어오면 분해시키고 딱 들어오면 분해시키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이론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이야, 참 신묘막측하다. 하나님은 다 해놨지만 우리가 인제 발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엔돌핀, 우리 태초에 진통제 안 만들어 놨겠어요? 만들어 놓으셨죠. 1000년 살았는데 다 만들어 놨는데 그 엔돌핀이 있다는 거를 발견한 거는 1975년. 내가 이름은 모르지만 이 학자가 이거 발견해가지고 노벨상 받았다는 것이죠. 엔돌핀, 엔케팔린. 자체의 진통제가 너희 몸에 있다. 엔돌핀이 뭐예요? 엔도가 안에요. 이건 엔테로는 장이란 뜻이에요. 엔도는 내. 그런데 몰핀과 같은 물질이다. 네 몸속에 있는 엔돌핀, 엔드 속에 네 몸속에 있는 몰핀 같은 물질이다. 몸 안에 몰핀, 내 몰핀 그런 뜻이야. 엔돌핀이.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현미채식을 잘하면 그 엔돌핀이 필요할 때마다 착착착착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통증이 없어. 안 아파. 음식 잘 먹고 있으면 안 아파. 모든 기능이 다 정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할 때 호르몬은 절대 많이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얘 뭐 골다공 걸렸다니까 뭐가 없어? 에스트로겐이 없어? 그럼 밖에서 넣어주면 되잖아. 사람 거는 없지만 말 거는 있다. 말 거 갖다가 집어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막 그냥 이 에스트로겐이 많아져가지고선 그 다음에 막 유방암이 생기고 난소암이 생기고 이거 HRT예요. 호르몬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 호르몬 대체요법. 그래서 지네가 5년 동안 살다가 그냥 유방암 환자가 그래서 많아진 거예요. 호르몬 그렇게 치료하지 않았으면 절대 유방암 환자가 그렇게 많아지지 않아요.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이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남성에게는 이제 전립선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나 대장암은 진짜 고기 한 조각도 먹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딱 먹으면 뭐 만들어줘요? 호르몬 만들어줘요 이것들이. 왜? 호르몬 속에 고기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호르몬 자체가 성장 호르몬 때문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호르몬을 자꾸 만들어줘요 자꾸. 그러니까 암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자는 전립선암, 여자는 유방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지금도 처처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의사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니근한 얘기는 너무 저는 가슴이 그냥 저릿저릿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배당체는 이제 어떤 화합물에 당이 붙어 있으면 다 배당체입니다.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다 배당체입니다. 그래서 배당체라는 건 너무 많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그러나 이것은 물에 잘 녹는 물질로 달콤한 맛을 주는 물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달콤한 맛을 주는 물질. 그 다음에 이제 알칼로이드가 나오는데 알칼로이드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요건 그 다음으로 미루고 그 다음에 뭘 하면 되냐면요. 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강론에서 민들레 할 차례입니다. 자, 민들레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민들레를 어떻게 해서 녹즙을 드셨든 뭐 나물 반찬을 해 드셨든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고 드십시다. 이제 민들레를. 자, 민들레. 타락사쿰 플라티칼슘이라는 이런 이제 학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약용식물학 시간에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학생들 죽으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서 벗어나게 해드립니다. 외우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 국화과 식물이죠? 국화과 식물. 자, 그래서 민들레는 국화과구나 이런 정도 알고서 이제 대해주시고 우리나라의 이제 원래 토종은 코레아나는 뭐냐면 코레아나가 붙어요. K 코레아나든 C 코레아나든 코레아나입니다. 이게 붙으면 특산식물입니다. 우리나라에가 원래 있던 것이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식물이다. 밖에 가져가면 또 물론 거기도 자라겠지만 우리나라가 원산지다 그런 뜻이에요. 어쩌고 저쩌고 코레아넘 이렇게 하면은 그게 사실은 흰 민들레입니다. 근데 요새는 그냥 노란 민들레하고 그 다음에 서양 민들레가 판치고 있죠. 서양 민들레. 근데 서양 민들레 미워하지 마세요. 학명 속에 어피시날레가 들어가면 약용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흰민들레 식물도 크고 뿌리도 크니까 이거 먹고 잘 치료해라 그런 뜻이니까 서양 민들레가 됐든 그냥 민들레가 됐든 문제될 것이 없고 서양 민들레가 약용이라. 오피시날레 그러면 이게 약용의. 근데 요 이름이 또 어디 붙어 있냐면 생강에 붙어 있어요. 징거 오피시날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피셔널레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성향민들레가 미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팔을 쳐도 꽃이 크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걸 우리 생양명으로 뭐라 그러냐? 포공령이라 그럽니다. 포공령. 그래서 민들레는 포공령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잎은 뿌리에서 바로바로 나죠? 잎이 쫙쫙 이렇게 나죠. 그래서 잎은 뿌리에서 바로 나며, 그 다음에 피침형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거치연이 있는 피침형이죠. 거치가 많은, 거치가 볼록볼록한 게 거치 있다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치가 있는 피침형이다. 그리고 반드시 거치가 있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피침형 그러면 잘못하면 뾰족한 것만 보이니까 이렇게 거치가 없으면 피침형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렇게 돼 있지 않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거치가 있죠. 그래서 거치가 있는 피침형이라고 형용사를 넣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4월 말 내지 5월 중순 이렇게 하고 꽃대가 올라오고 지금은 다 져가지고 지금 씨가 날아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물로 무쳐 먹는 거 나오고요. 이게 콩과, 국화과니까 무슨 화서? 두상화서. 아까 배웠죠? 두상화서. 두상화서로 황새꽃이 핀다. 이래서 이런 걸 문자를 갖다 이해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미나리만 알지만, 민들레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제 문자적으로 남에게 설명할 수 있어요. 민들레 잎은 쓴맛이 나며 잎을 씹어 먹으면 뭐에 좋다? 염증이죠? 궤양이. 궤양이 이제 점막이 다 뚫어져 가지고 진한 콩쿠 염산이랍니다. 콩쿠 염산이 기벽에 가서 자극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헐어버렸어요. 그럴 때 이제 이 민들레 가서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항염작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항염작용. 자, 그래서 그렇게 위궤양을 효과가 있고요. 꽃이 피기 직전에 잎은 설사에 잘 듣는다고 한다. 이거는 저도 잘 모르는 민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민들레를 옛날 서당에 심어가지고 훈장들이 훈장을 옛날에 포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포공령이라고 그러는데 이 포공령이 민들레의 9가지 습성을 이용해가지고 학동들에게 덕목을 가르칠 때 썼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강덕, 인덕, 강덕, 이해덕, 용덕, 정덕, 애덕, 효덕.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념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민들레가 좋은 것은 이런 그 미네랄이 많기 때문이다. 카륨, 칼슘, 마그네슘. 그러니까 이 황성수 박사가 강의하는 데 보면 이런 도표가 나와요. 어떤 도표가 나오냐면, 자, 이제 도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칼슘 양입니다. 칼슘 양. 그 다음에 여기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유를 여기다가 딱, 우유의 칼슘. 우유의 칼슘이 요만큼밖에 없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청 이만큼 있다. 이런 도표가 있어요. 뭐 무슨 나물, 뭐 브로콜리 뭐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식물성 칼슘이, 식물에 있는 칼슘이 뭐보다 많다? 우유보다 많지롱. 이런 게 나와요. 그 베이지 닥터 거기 데이터에 보면. 저는 항성수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앞에서 다 의사로도 다 깔아줘요. 이런 것도 다. 이분도 멸치 쪼가리 우유 한 모금 먹지 말라는 게 이분의 주장이에요. 충분히 식물에서 다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영양소도 버릴 게 없는 게 이게 식물성이다. 그러면서 이제 동물에는 섬유질도 없거니와 항산화 물질도 없거니와 파이토케미칼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또 표현해요, 이분은. 저는 이제 파이토케미칼을 이렇게 크게 설명하지만 그분은 그냥 이렇게 딱 동물에는 없다. 이러면서 근데 칼슘, 니네 맨날 우유, 칼슘 때문에 우유 먹는다고 맨날 떠들지 않느냐? 그러나 식물에는 이렇게 많지. 그러면서 식물을 쫙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우유는 맨 앞에다가 찌그맣게 이렇게 그려놨어요. 너무 통쾌해요. 네. 사실 얻고 다녀야 돼. 언제 우리 교인 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아까도 우리 교장 선생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SDA 중에 매 맞을 사람이 너무 많고 떨려나갈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밖에서 준비된 사람이 다 채울 것이다. 저하고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숫자가 딱 차면 짜잔 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제 늘 생각입니다. 숫자만 차면 마냥 기다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무조건 다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뭐 하면 해주마. 이렇게 하면 해주마. 성경 잘 보십시오. 네. 절대 무조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을 좀 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차리십시다. 떨려나가지 않고 흔들림의 시기에 밑으로 빠지지 않게 단단히 자기 자리를 굳게 하고 해야 됩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사실 민들레 먹으면 붓지 않습니다. 붓기 빠집니다. 복수창고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강하게 이뇨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이뇨가 잘 되는 이유는 칼륨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칼륨만 많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바나나가 칼륨이 많은데 바나나 먹어서 붓기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분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의학은 칼륨이 이뇨제가 되니까 칼륨만 딱 준다. 아니라니까요. 빠지다 만다니까요. 딴 거하고 같이 있어야 이게 서큘레이션이 되면서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치료하시면 한계가 있어서 재발. 치료는 항상 재발한다. 치유래야 다시 재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민들레즙이 간에 복수 찼을 때 민간에서 늘 써오던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칼슘이 많으니까 출산 후에 산부의 치아와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이 그 민들레가 옛날서부터 그렇게 민간에서도 많이 쓰여오던 식물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특히 통풍 같은 거 있을 때, 류마티즘 있을 때 민들레즙을 알맞게 짜야 돼. 간이 나쁜 사람은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 간이 안 나쁜 사람은 조금씩 적응시켜가면서 간을 달래가면서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무를 쭉 몇 주 마시면 증상이 사라지는 것이 있다. 황달도 비장에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포공룡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얘는 스타치가 있을까요? 이눌린이 있을까요? 민들레는. 자, 배운 걸 자꾸 활용해야죠. 이눌린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 밑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산마늘. 이 산마늘이라 하면 대단히 역사가 있는 식물입니다. 얼마나 역사가 있냐면 반만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단군이 탄생하신 누구한테 탄생했어요? 환웅, 그죠? 환웅, 음녀. 그때의 그 산속에 곰하고 호랑이하고 니네가 사람 되고 싶냐? 그러면은 100일 동안 들어가서 뭐하고 뭐를 먹어라? 마늘과 쑥을 먹어라. 그럴 때 지금 여러분들이 먹는 마늘이 아니고 우리나라 삼국유사니까 산마늘이 우리나라 마늘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좋다고 먹는 마늘은 다 중국 거야, 중국 거. 중국 원산 거 우리나라에다 심어가지고 귀화된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 산마늘을 귀히 여깁니다. 그래가지고 궁중요리에서 씁니다. 무슨 나물이라고? 명이나물이라고, 명이나물이라고. 난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산마늘 이파리가 귀하니까 산에 가서 따다가 근데 요새는 명이나물이라고 또 재배까지 한대요. 아이고야, 큰일입니다. 재배까지 한답니다. 자, 명이나물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거는 마늘 산자입니다. 그래서 그 삼국유사에 보면 이렇게 한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가르치시려면 이런 것도 다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알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양성 기관입니다. 여기가 지도자 양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같이 계속 나가서 전하시고 교회 예배 시간에 20분, 15분, 10분 그런 강의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각 교회에서. 교회. 그래서 뭐 안식교 시간을 쓰시든지 뭐 금요일 시간을 쓰시든지 이렇게 자꾸 해서 자신 없으시면 여러 명 쫓아가지고 나는 요거 얘기할게, 너는 저거 얘기하라 이렇게 해서도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열심히 전파해야 자기 것이 되지 딱 덮어놓고 그냥 넣어놓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나오냐면 자 그 당시에 산과 애를 먹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과 애. 이게 마늘 산자고 이게 쑥 애자입니다. 근데 삼국유사에 이게 한글로 나왔겠어요? 네, 한자로 나왔죠. 그래서 산과 애를 먹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마늘과 쑥을 먹었다는 얘기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산마늘은 아주 중요한 식물입니다. 명이나물. 자, 그래서 이것도 나물로 해먹는다는 게 나오고요. 여기에 그럼 뭐가 있을까요? 마늘의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알릴설파이드 계열의 물질인데 알릴설파이드. 그런데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마늘에는
여기 알릴 설파이드인데 그러니까 SS 화합물, S 유황 화합물. 그래서 마늘을 먹으면 S가 어디로 가죠? 물론 아미노산도 만들지만 뭐로 가죠? 머리카락에 들어있습니다. 머리카락. S 화합물이 머리카락에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썩죠? 잘 안 썩어요. 머리카락이 그냥 남아있다 그래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마늘을 얘기할 때는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늘의 냄새 나는 이유는 알리인이라는 물질이 있다. 이게 SS 결합을 말한 알릴 설파이드 화합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릴 설파이드라고 하지만 사실 알리인이라는 물질인데 요것이 요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네이즈라는 무슨 에이즈 그러면 효소를 얘기하는 거야. 어쩌고 저쩌고 에이즈. 알리네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알리신이 됩니다. 효소에 의해서 여기다 써야 돼요. 여기다. 자, 알리네이즈에 의해서 알리신이 된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화학 구조 쓸 때는 언제나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펼쳐줘야 되는데 요거는 냄새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근데 마늘 냄새는 요겁니다. 알리신. 그래서 일본 사람이 냄새가 이게 참 너무 좋은 성분이죠. 강장제, 몸을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맞게 먹으면 소화에 이제 있는 여러 가지 헬리코박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죽이는 항균력이 있어요. 대장의 나쁜 균도 죽이고 이런 거 다 죽여요. 특히 헬리코박터, 위궤양을 일으킨다는 균의 그 정체가 밝혀졌는데 그것도 죽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알리신이 너무 냄새가 나서 못 먹으니까 여기다가 바이타민 B1을 갖다가 어떻게 하자? 결합시키자. 그래가지고 마늘, 이 B1은 뭐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지아민이라고 그래. 다이아민. 그래가지고 마늘 지아민을 만들어가지고 일본에서 성공해가지고 약으로 팔아먹는 게 뭘까요? 아로나민. 아로나민 아시죠? 네, 아로나민입니다. 이 아로나민이 저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걸 일동제약에서 사다가 지금 아주 완전 뭐죠? 로얄 아니에요? 뭐죠? 무슨 아로나민? 골드 아로나민 해가지고 파는데 제가 만약에 나중에 이제 70, 80이 되면 저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기력이 떨어지겠죠? 그때 먹을 약이 지금 딱 남겨놨습니다. 이 골드 아로나민입니다. 비타민을 가미한 아로나민. 강장제가 틀림없이 될 거니까 기력을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저거를 그냥 난 저거 애들한테도 내가 이 다음에 힘이 없으면 이거 먹을 거다. 이러고서 이제 얘기하죠. 자, 마늘 지아민, 마늘 보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늘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쓴바귀로 넘어갑니다. 자, 이것도 국학과소. 그러니까 국학과, 미나리과, 십자화과 제일 많이 먹는 거예요. 국화과, 미나리과, 십자화과 먹을 게 제일 많은 거예요. 자, 쓴바귀도 나물로 해 먹으면 너무 좋은데 엄청 쓴데 이게 또 굉장히 몸에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외용도 하고 내용도 하는데 심박수가 감소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심박수가 감소한다는 게 심장이 튼튼해가지고 천천히 뛴다. 그러니까 심장이 약하면 자주 뜁니다. 그래가지고 심박수가 높아집니다. 저는 모계가 심장이 약한 가게예요. 어머니 계가. 그래서 어머니 고모님도 심장 페이스 달고 살다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심장이 약하고 저도 사실은 약하지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해인가 신체 검사를 딱 하는데 심전도에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는 간호사니까 학생이니까 3번 찍어봐라. 3번 다 똑같이 선생님 어이구 부정맥입니다. 부정맥. 그래서 내가 올 것이 왔구나. 이게 가게가 있으면 그게 때가 되면 옵니다. 그래서 부정맥이 왔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걱정을 좀 하면서 이제 운동을 시작했어요. 운동이라고 해봐야 이제 맨손 체조에다가 스트레칭하고 그 다음에 한 30분 걷고 뭐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2년마다 하거든요. 2년 후에 딱 찍으니까 정상이래. 그래서 정말 정상이냐? 또 찍어봐라.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 뒤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요새 찍으면 또 심전도 이상이 올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계구 부계에서 가져온 여러 가지 질병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 습관을 갖느냐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뭘 잘하셔요?
순종 잘하세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러는 거 제대로 잘 먹고 확신을 갖고 잘 드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웬만한 건 다 고쳐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맥박수가 높아요. 80맥. 근데 막 운동하잖아요. 그러면 70대로 내려가요. 한번 저거 해보세요. 네, 해보시면은. 그래서 심장처럼 운동에 민감한 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운동도 안 하고 제대로 먹지 않아가지고 심근이 다 이렇게 막혀가지고 결국 병을 얻는 것이죠. 참 그거는 답답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심박수 감소하면 혈압도 내려가고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열해독제라고 돼 있죠. 청열해독제. 그래서 무슨 소리냐? 염증이 있을 때 쓴바귀 즙을 적당히 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막 생기면 쓴바귀 즙을 묻혀 즙을 갖다 바르면 돼. 바르면 외용 내용 된다는 거예요. 외용 내용. 그래서 우리 풀은요 사실 굉장히 효능이 좋아요. 이게 촌스럽다고 안 써서 그렇지 무슨 된장 바른다 그러면 막 무슨 할머니냐 무슨 무식한 이런 민간요법 쓰냐 그러지만 그게 결코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볼 때. 자, 그 다음에 뭐 뇨결석 이런 거 다 뭐 나아진다는 것들 얘기하죠. 예. 여러분들 이제 음낭습진 같은 굉장히 부끄러운 병이고 잘 낫지 않지만은 사실 잘 낫는 그런 한약재도 있어요. 그거 딱 먹으면 낫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용담 사간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아니고 서울대학에 아주 굉장히 잘 나가는 교수가 있었는데 한약 분석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회장이었는데 한약 분석을 하는데 그분 서울대 교수는 굉장히 한약할 때 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다 그냥 뭐 한약이 약이냐 막 이러고 있는데 이분은 잘 도와주는 거야 한약 분석 때. 그래서 내가 이상해가지고 교수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약을 좀 아시냐고 이렇게 잘 도와주시냐고 우리가 하는 일을. 내가 비밀이 있지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음낭습진 때문에 자기 마누라하고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데 아무리 뭘 발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연고 바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양방처리. 너무나 안 돼서 한약을 잘하는 자기 친구를 밤에 찾아갔대. 야, 이만저만 해가 내가 죽겠다. 그래? 그러면 내가 이 두 첩을 딱 지어줄 테니까 제가 그래서 한약에 더 매력을 느낀 거예요. 한약도 본초학 배우시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이 약을 이 천연약을 잘 쓰려면 이 본초학까지 하셔야 제대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걸 딱 먹었대요. 그렇게 고생하던 게 싹 없어졌다. 그래서 내가 과학적으로 내가 밝힐 수는 없지만 내가 있다는 건 안다. 그러니까 이걸 약사가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돕는 거다. 그래서 악수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풀에 의한 이 지혜,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나머지 내일 해드릴 테니까 가능한 한 빠지지 마십시오.